정산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바빠서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재료비 한 달치 얼마 쓰는지 재료비 계산은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아직 못 해봤어요. 여러분 창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맥형입니다. 의정부의 김치옥을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맥형 아카데미에도 수많은 창업자들이 들어오는데 요즘에 고민은 그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창업은 해야 되지만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초보 창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나오게 됐고요.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시작이 똑같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점주님을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초보 창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경기 어려운데 다들 창업하겠다고 외식 창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엄청 시작을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 외식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 없죠. 전혀. 전혀 없었죠.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의류 판매 20년 정도 했어요. 그럼 원래 의정부 쪽에 고향이셨어요? 아니에요. 이쪽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지는 이쪽이고요.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야지. 깜짝이야. 지금 슛 들어간 거예요. 거주지는 이쪽에 살고 있고 백화점 판매 좀 오래 했죠. 하시다가 외식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쪽에 입주를 했어요.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마땅히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을 하나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고깃집이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물론 했죠. 근데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고깃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유는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에 고깃집이 항상 줄을 서 있었어요. 고깃집이 있어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줄을 항상 서 있었고 너무 좁았고 너무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뭔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를 하면 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신도시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1년이 안 됐죠? 네, 아직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나요? 네, 많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고깃집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김치옥이 잘 돼서 또 소문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넘었어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김치옥을 선택하셨을 때 선택의 기준이나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김치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프랜차이즈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기가 일단 저희랑 안 맞는 집이 많았어요. 고기가 안 맞는다는 건 뭐죠?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니 고기가 맛이 없다던가 비주얼이 좀 안 좋다던가 그 비주얼이라는 건 약간 상차림? 상차림이 화면과 틀리다던가 실망을 많이 하고 찾던 중에 김치옥을 우연히 알게 됐죠. 우연히 뭐 광고에 의해서. 네. 이 창업이라는 상품은 비싸잖아요. 못해도 억대가 넘게 드는데 한 번 보고서는 이렇게 결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간의 노력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일단은 가서 먹어봤죠. 제 입맛에 맞아야 고객들도 만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첫 인상이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일단 김치가 너무 맛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낮에 김치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고기를 먹으러 저녁에 갔어요. 그런데 역시 고기도 맛이 있었어요. 낮에는 고기 안 팔아요? 저희는 팔아요. 낮에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많아요, 것 같아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 특선이라는 거에서 점심자를 뺐어요. 점심에는 찜만 판다는 이미지를 없애려고 점심자를 뺐어요. 이게 저녁에도 찜을 먹을 수 있고 점심에 고기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어보고 저녁도 먹어봤는데 나의 기준과 맞았다. 그쵸. 원래 첫 창업은 엄청 불안해서 진짜 1년 동안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일단 제가 맛있으면 다른 분들도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음식은 맛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28평? 네. 고깃집 평수로도 되게 적은 평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테이블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테이블이 폭이 되게 넓게 들어가거든요. 고객들이 그래서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단위가 많아요. 옷가게 하다가 지금 외식업 했는데 어떤 게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옷가게는 몸이 안 힘들어요? 이것만큼 힘들진 않죠. 근데 그만큼 보람도 느낍니다. 이게 쉬운 게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편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는 몸이 힘든 거거든요. 뻔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피로가 풀리고 막 우리 애들 원래 이거 안 먹는데 오늘은 다 먹었어요. 뭐 이런 말 들을 때도 좋고. 엄청난 보람이죠. 네.
지금 보면은 점심하고 저녁 투 트랙으로 가요, 이 김치옥이. 점심에는 진짜 맛있는 찜을 제공하고 저녁에는 삼겹살이잖아요. 근데 판매 비율이 너무 궁금해요.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점심 때는 찜이나 찌개 종류가 많이 나가고 저녁에는 이제 술 한 잔들 하시니까 고기가 좀 많이 나가고 해요. 5대5예요? 한 7대3 정도? 점심이 7? 점심이 3, 저녁이 7. 그래도 저녁이 더 강하네요. 사실 냉정하게 놓고 봐야 되는 거는 창업자들이 김치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김치찜을 먹고 저녁에 막 고기를 먹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점심이 강할지 저녁이 강할지를 엄청 궁금해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고기를 먹으시는 분이 한쪽에서는 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고기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실 때 고기를 먹지만 얼큰한 또 찌개가 먹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고깃집에 나오잖아요. 그거하고는 이미 퀄리티가 틀리잖아요. 그 찜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녁에는 엄청난 메리트 같아요. 하시면서 힘든 게 이제 몸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지금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요령이라는 게 아직 없잖아요. 새벽에 뭐 일어나서 장도 봐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령을 잘 몰라서 원래는 저의 희망은 우아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해 놓으면 아, 너무 좋아요.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현실은 다르죠? 네. 주방으로 매장으로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 돈을 벌고, 진짜 돈도 되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안 쉬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힘드세요? 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루를 열지 않으면 왔던 고객들이 그냥 돌아갈까 봐 한 번 왔는데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으면 다음번에는 찾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맞을 거예요. 맞죠? 물론 이제 일정하게 그날 문을 닫으면은 몰라도 그게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매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신규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온 날 문을 닫아? 다음에도 여기 가면 문을 닫을 것 같은. 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날 못 먹는다라는 게 너무 실망. 싫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면 또 거기 오늘도 문 닫지 않았을까? 똑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못 닫아요. 저희 1월 1일은 닫을 겁니다. 그때 온 손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해 첫날부터 일을 하면 1년 내내 일을 한다는 그런 우리 점주님이 이제 벌써부터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1월 1일 날 닫겠다는 거잖아요. 초심을 1월 1일부터 난 그런 건가요? 문을 닫으면 좋은 게 뭐가 좋을까요? 그동안 밀렸던 것들을 해야겠죠. 재정비? 이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외식업 오래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면 예를 들어 내가 가게에 안 나오고 매장은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안 나오고 난 집에서 잠을 자요. 근데 가게가 돌아가는 내내 내 정신이 안 꺼져 있어요. 근데 가게 불을 끄는 순간 내 정신이 꺼져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가게에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볼일 보러 잠깐 나갈 때가 있잖아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빨리 걷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빨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점주님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가게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에 창업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 해놓고서는 맡겨놓고서는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돈이 되니까 하나를 또 해요. 결국에는 주인 없는 가게는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만 하다 보면은 안에서 내가 안 볼 때 보름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점주님께서는 여기 있을 때가 마음 제일 편하다. 딱 했을 때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서 관찰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2달 됐는데 매출도 잘 나오잖아요. 만족 못 하시면 만족 절대 못 하시는. 저의 목표와 너무 갭이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요. 역시 아직 배고프다. 아직 뭐 마케팅도 안 하고 대외적으로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니니까요. 목표가 얼만큼이세요? 1억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6, 7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의정부 고산이라는 신도시 상권의 공실이 질비한 이런 곳에서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저의 목표는 1억입니다. 1억을 찍기 위해서 앞으로의 또 다른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게 여기는 주거 상권이잖아요. 길 가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오전 타임은 2분 계시고요. 오후에는 5분 정도 계세요. 홀 주방 다 해서? 네, 아니요. 홀 위주로 말씀드렸고 주방은 지금 2분씩 계세요. 오전, 오후. 그러면은 주방 오전, 오후 다 2분씩.
그리고 홀도 오전은 2, 오후는 5. 오후 같은 경우는 고기를 그릴링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릴링을 해요.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릴링을 해주니까 왜 엄마들은 애기 보느라고 못 먹잖아요. 주거상권은 진짜 필요하겠네요. 특히 이렇게 신도시에 신혼부부들 많은 맞아요, 곳은 맞아요. 필수겠네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다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벌만 살짝 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고 사람을 줄이고 이런 행동들을 또 하시거든요. 김치옥이 완전한 그릴링을 하지 않아요. 처음만. 저희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김치, 고사리, 미나리 그런 거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 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오래 있으면 대화들이 안 되고 오히려 신경 쓰느라고 못 드세요. 정산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바빠서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창업자들 위해서 제가 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제 상담을 했는데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팔고 있는 건 알아도 얼마 남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원가 계산, 정산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러다 보면은 어디서 관리가 부족한지를 또 못 찾으니까 정산은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어쨌든 한 달치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사일이 다 다르잖아요. 한 달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급여일을 딱 정해놓고 25일 날 왔다 그럼 말일 것까지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로 다 새롭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마 나오는지 나왔고 재료비 한 달치 얼마 쓰는지 재료비 계산은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아직 못 해봤어요. 여러분 창업시장의 현실입니다. 우리 재료비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또 이런 데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깐깐하게 계산하잖아요. 막 아껴. 김치옥의 또 다른 자부심, 셀프바, 아끼지 않는 야채들과 손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시죠. 눈치 안 보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요즘 가져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놓으면 고객님들이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점주님의 24년도에 목표가 있을까요? 김치옥 2? 투요? 제 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의 2호점?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멀티로 해놓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영원히 못 가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이상은 있어야 되죠. 평생 여기에 한 매장으로 눌러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큰 성장을 하려고 다 하는데 딱 한계가 있으니까 2개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괜찮죠? 그래도 옷가게 하실 때 서비스가 이런 데서 일할 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전혀 틀려요. 아, 전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더 조심스러워요. 음식점이? 네. 옷가게도 조심스럽지 않나요? 가게는 원하는 옷을 드리면 되지만 음식의 맛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컴플레인 난 적은 없어요? 있어요. 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묵은지다 보니까 입맛과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럴 땐 좀 난감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뭐 육수를 더 드린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묵은지 자체가 좀 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묵은지랑 안 맞는 걸로.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짜다고 이야기 들어가지고 계속 거슬려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모든 메뉴를 다 바꾸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말이 계속 마음이 진짜 쓰이는 마음이 거예요. 남는 그래서 거죠. 물을 더 부어야 되나? 막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 입맛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걸 이해하는 손님만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손님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신병 걸려요. 진짜 28평 창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어요? 2억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6천이요. 보증금 별도인가요? 포함해서 2억 조금 넘었. 보증금 빼고서는 한 1억 5천 정도? 요즘에 프랜차이즈 하면은 1억까지가 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어떤 아이템을 하더라도 처음에 딱 창업할 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예상은 1억 초반이었어요. 요식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1억 정도 있으면 고깃집 하나 차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큰 거 다쳤죠. 이게 솔직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점포를 찾으러 다녀보면 보증금도 비싸고 또 권리가 있으면 더 많이 비싸지고 이게 공사라는 게 비용이 그냥 뚝딱뚝딱 해도 사람이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 어떤 브랜드를 해도요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창업할 때 얼마 정도 벌고자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를 시작한 계기가 백화점을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터닝포인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했어요. 솔직히 수익보다는 노후에 인생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없을까라고 찾은 게 요식업이죠. 근데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멘트에 모든 사람들이 채팅방에 있었으면 별의별 소리를 다 썼을 것 같은. 편안하게 그 집도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 열어놓고 편하게 노후 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살자라고 시작을 했죠. 근데 공감되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을 모르면 그렇게 호기롭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요. 돈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물론 잘못 선택한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창업자들 주변에다 물어보면 다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한 입장을 또 쉽게 뛰어들면 안 되시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제 2의 삶을 위해서 그럼 어떡해요? 뚜껑까지 열었는데 열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창업 안 했으면 지금 계속 백화점에 있겠죠? 그 삶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요? 익사이팅? 그게 없어요. 너무 루즈하죠. 네, 맞아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서울 시내가 아니라 의정부의 신도시 상권에서 6, 7천 매출을 팔면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1억의 매출도 너무 훌륭한 매출이지만 6, 7천을 잘 유지하면은 20%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살림살이를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인력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고 재료에 대한 관리적인 비용, 관리가 잘못돼서 버려나가는 것들 없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재미있는 또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주님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약간 영혼이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 게 느껴지시는데 여러분 창업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주님이 이제 시작하는 창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제가 뭐 감히 창업 2달 선배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약간 진정성이 아니요. 일단 여십시오. 뚜껑을 열면 나옵니다. 열면 그 다음에 수습은 알아서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건가요? 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김치욕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 아이템이고 저는 24년도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한식이 있어요. 무조건. 다시 이게 세대가 돌면 돌수록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한식만큼 이렇게 오래가는 아이템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식이라는 게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창업들을 또 하고 계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한식 이거 대박 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김치육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 식당 가면 거의 다 중국산 김치잖아요. 대부분 저 식당 가면 김치 잘 안 먹거든요, 사실. 까다로우시네요. 근데 국산 김치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욕을 종종 가서 먹습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치육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죠. 한국인이 김치 말고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삼겹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김치와 삼겹살의 조합. 전 개인적으로 점심에 회사 앞에 있으면 점심 올 것 같은데 근데 점심에 오면 저녁에 못 오잖아요 이게. 저는 저녁에 와서 고사리와 같이 소뚜껑 위에다 먹잖아요. 삼겹살과 김치찜을 먹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드세요. 꼭 그렇게 먹겠습니다. 어떻게 김치찜 좀 드려요?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은 김치욕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냥 집에서 먹는 그런 김치찌개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한번 비주얼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비주얼이 평가는 시청자들이 하는 거겠지만 구성이 좋으면 손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만드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점주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담고 만드는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좀 담고 싶어요. 이 구성도 한번 제가 먹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좀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죠? 드시는 거 아니죠? 그냥 보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봐야 될 것만 같아서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